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배구 경기 하나가 어떻게 서버를 멈추게 하고 표를 전쟁처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모두가 그날을 역사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한 신인의 데뷔전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 콘텐츠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간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버가 다운됐고, 안표가 등장했고, 예매 성공률은 체감상 로또에 가까웠습니다. 정관장의 3라운드 홈경기 티켓 오픈 날, 사람들은 새벽부터 대기열에 몰렸고, 클릭은 튕겼고, 화면은 멈췄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표가 빨리 팔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왜였느냐는 겁니다. 고작 신인 선수의 데뷔전이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도 아니고 라이벌 매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도의 광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배구를 보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경기 결과가 아니라 이미 이야기로 완성된 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티켓은 좌석이 아니라 입장권이었고, 그 입장은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서사의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흥행이나 인기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사건이었고, 스포츠와 콘텐츠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만들어낸 파동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관중의 구성 변화였습니다. 기존 배구 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능을 통해 유입된 시청자, SNS 클립으로 이야기를 접한 M세대, 그리고 몽골 교민 팬층까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배구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질적인 트래픽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기존 티켓팅 시스템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에 가까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건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관객들이 초보 관람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경기 당일 처음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인쿠시라는 신인의 서사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 장면이 어디에서 펼쳐질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욕망, 현장의 소리와 에너지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싶다는 욕구가 이들을 움직였습니다. 이건 TV 앞의 소비가 아니라 실시간 콘텐츠를 몸으로 체험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배구 경기였을까요? 아니면 스포츠를 무대로 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콘텐츠였을까요? 답은 이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리그의 한 경기라기보다 스포츠 콘텐츠 시장을 향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배구도 충분히 흥행할 수 있다는 선언, 그리고 그 흥행은 경기력 이전의 이야기와 캐릭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증명 말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우연으로 보는 건 너무 순진합니다. 누군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연경이라는 이름이 이 지점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레전드 선수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스포츠가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쿠시는 그 설계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존재였습니다. 한 명의 신인이 아니라 새로운 파도의 매개체로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전성 매진이라는 결과는 그래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표가 모두 팔렸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 표가 무엇을 의미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좌석 번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입장권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왜 정관장은 이 신인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상징은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을까요? 그 답은 바로 코트 위에서 가장 무거운 숫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관장이 인쿠시에게 부여한 등번호 1번은 단순한 배정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에서 1번은 언제나 가장 무거운 숫자입니다. 실력뿐 아니라 책임과 상징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선수만이 달 수 있는 번호입니다. 특히 프로리그에서 그 번호는 팀의 얼굴이자 선언에 가깝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불과 한 시즌 전까지 이 번호는 검증된 외국인 에이스 위파위 스리통이 달고 있던 상징의 자리였습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경험, 그리고 결과로 팀을 증명해온 선수의 번호였습니다. 그런 번호를 정관장은 망설임 없이 신인 인쿠시에게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인 선수 교체가 아닙니다. 팀의 철학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 선택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인쿠시를 잠재력으로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언, 즉시 전력감이자 팀의 새로운 얼굴로 세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리그에서 단 한 세트도 치르지 않은 신인이 가장 상징적인 숫자를 달고 코트에 들어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장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이전의 상징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쿠시가 장충체육관 코트 위에 1번을 달고 발을 디디는 장면은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유니폼과 굿즈가 빠르게 품절됐고 경기장 안에서는 등번호 하나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이 선택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만약 인쿠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상징은 칭송이 아니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번이라는 숫자는 보호막이 아니라 증폭기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영웅이 되고 흔들리면 가장 먼저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정관장은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력 판단이 아니라 서사의 캐스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관장은 인쿠시를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에 세울 인물로 선택했습니다. 등번호 1번은 개인의 번호가 아니라 팀 전략과 리그 콘텐츠 전략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인쿠시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콘으로 제정이 됩니다. 팬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 신인은 이 모든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이 경기는 이미 하나의 콘텐츠로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관중의 몰입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은 숫자에서 분위기로 이동합니다. 장충체육관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공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배구 코트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 명의 파이터가 데뷔전을 앞두고 조명 아래로 걸어 나오는 순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배구장이 복싱 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까요? 이 분위기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배구장이 복싱 링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실제로 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는 순간 관중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점수를 주고받는 스포츠의 긴장이라기보다 한 명의 주인공이 첫 전투를 치르기 직전의 분위기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프레임 전환의 핵심에는 김연경이 있습니다. 그녀는 인쿠시를 전통적인 기술형 선수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섬세함이나 안정감이 아니라 정면 돌파형 파이터라는 이미지로 대중 앞에 세웠습니다. 강한 스파이크, 상대 블로킹을 뚫는 힘, 득점 후 폭발하는 감정. 관중이 기대하도록 설계된 건 완성도 높은 기술이 아니라 한 방의 흐름을 뒤집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스포츠 콘텐츠의 흐름을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대중은 더 이상 깔끔하고 정제된 경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반응하는 건 감정의 충돌, 투쟁의 서사, 그리고 승부 이전에 느껴지는 긴장입니다. 김연경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인쿠시는 예술적인 공격수가 아니라 맞붙고 깨부수는 전사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은 인쿠시의 스파이크에서 완벽한 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한 건 상대 코트를 찢어내는 순간의 쾌감, 그리고 그 뒤에 터져나오는 에너지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고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이 서사는 이미 방송을 통해 충분히 축적돼 있었습니다. 인쿠시는 방송 속에서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도전과 경쟁을 거쳐 살아남은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 전부터 승부는 이미 절반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팬들은 결과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다음 장면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배구 코트는 두 팀이 점수를 주고받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파이터가 자신의 첫 전투를 치르는 무대였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은 응원이 아니라 참여에 가까웠고 득점 하나하나가 마치 라운드의 흐름을 바꾸는 장면처럼 소비됐습니다. 스포츠가 콘텐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 경기력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신인 선수를 이렇게까지 파이터로 소비하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대중은 결과보다 싸움의 이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잉쿠 씨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계된 선수였고 그 중심에 김연경이라는 연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거대한 분위기 뒤에는 반드시 현실이 따라옵니다. 환호와 기대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 다음 단계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결과로 증명되는 영역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이 폭발적인 관심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현실의 가치로 전환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돈의 흐름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잉쿠 씨의 데뷔 전 매진 사태를 단순한 열기나 팬심으로만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이 현상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의 문제였습니다. 잉쿠 씨는 이미 선수 이전에 하나의 시장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굿즈 시장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형성된 캐릭터 소비는 곧바로 상품 구매로 이어졌고 유니폼과 이미지 상품은 빠른 속도로 소진됐습니다. 이 소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굿즈를 구매한 팬들은 자연스럽게 경기장을 다음 소비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티켓 예매는 관람이 아니라 이미 투자한 감정과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팬덤이 매우 능동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응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했고 그 흐름은 고스란히 정관장의 매출과 트래픽으로 연결됐습니다. 여기에 몽골 교민사회와 기업 스폰서의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잉쿠 씨는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정관장은 과연 전력 보강을 위해 잉쿠 씨를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흥행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티켓 매진, 굿즈 완판, 그리고 미디어 노출의 폭발적 증가. 이것은 우연히 따라온 부가효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정관장의 움직임은 전통적인 스포츠팀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선수 한 명을 데려오면서 동시에 컨텐츠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방송에서 만들어진 서사는 리그로 이동했고 리그에서 증폭된 감정은 다시 소비로 전환됐습니다. 스포츠팀이라기보다 컨텐츠 기업에 가까운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잉쿠 씨는 선수이자 상품,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으로 기능합니다. 과거의 프로스포츠가 경기력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캐릭터와 서사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잉쿠 씨는 이 변화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그녀를 하나의 흥행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뒤에는 분명한 설계자가 있습니다. 김연경은 예능을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만든 이야기 구조를 현실 리그로 자연스럽게 이식했습니다. 예능의 서사가 1막이었다면 프로리그는 2막이었습니다. 관중은 그 연속성을 이해했고 그래서 경기장은 단순한 스포츠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 모델에는 시험대가 존재합니다. 관심이 크면 검증도 냉혹해집니다. 이제 잉쿠 씨는 콘텐츠의 주인공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리그 선수로 서게 됩니다. 흥행과 실력은 과연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코트 위에서 답을 요구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진은 끝났습니다. 관심은 폭발했고 기대는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위기 위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실전이라는 무대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등장과 거대한 환호는 시작일 뿐 리그는 언제나 냉정합니다. 프로스포츠의 잔혹함은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납니다. 단 한 세트, 길어야 몇 번의 로테이션만으로도 평가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복싱에서 화려한 입장 퍼포먼스를 한 선수가 1라운드에서 쓰러지면 모든 서사는 무너집니다. 잉쿠 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콘텐츠의 주인공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배구는 세계적으로도 분석이 치밀한 리그로 평가받습니다. 상대의 공격 패턴,
스텝, 타이밍, 습관까지 모두 데이터로 분해됩니다. 잉쿠시의 힘과 높이는 초반에는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반드시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이 지점에서 승부는 감정이 아니라 적응력과 완성도로 갈라집니다. 정관장의 선택은 그래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팀은 검증된 안정형 에이스를 보내고 폭발형 신인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력 교체가 아니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승부수였습니다. 성공한다면 용병술의 혁신으로 기록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흥행의 기댄 무리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흥행과 실력은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요? 잉쿠시는 그 질문에 코트 위에서 답해야 합니다. 팬들은 이미 티켓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플레이로 그 기대를 증명하는 일뿐입니다. 경기 당일, 장충체육관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관장 유니폼을 입은 국내 팬들, 몽골 국기를 두른 교민들, 방송을 통해 유입된 젊은 관객들까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이 풍경 자체가 이미 이전의 배구 경기와는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잉쿠시가 등번호 1번을 달고 코트 위에 들어서는 순간 체육관의 공기는 다시 한번 바뀝니다. 그 장면은 경기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첫 득점이 터지는 순간 관중석의 에너지는 일제히 폭발하고 그 응원은 그대로 잉쿠시의 움직임에 실립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힘입니다. 이날의 결과는 어쩌면 부차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승패보다 기억을 안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 잉쿠시의 데뷔전을 직접 봤다는 이야기. 그것이 이 경기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 순간 배구는 단순한 종목을 넘어 문화적 경험이 됩니다. 잉쿠시의 데뷔전은 한 선수의 출발점이자 리그 전체가 다른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경기력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와 감정을 원하고 그 연장선에 있는 무대를 원합니다. 김연경이 만들어낸 이 구조는 미리그의 흥행 공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시 관객에게 돌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는 누가 이어갈 것인가? 또 다른 인물은 언제 등장할 것인가? 잉쿠시는 그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날 그녀가 코트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미리그는 이전과는 다른 리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항상 그 다음 장면에서 시작됩니다.